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릴 이 사건은 현재 2018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올림픽을 겪고, 그리고 오늘 날짜 2월 27일 날짜로서 기사도 다 보시면 많이 아셨겠지만 미투 운동과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사건이 좀 많이 묻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처음에 지난달 이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을 했고 확인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작년에 정말 하반기에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었던 우리 고준희 양 사건의 느낌이 한 번 더 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우리들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땅에 또 터졌습니다. 때는 2018년 1월 20일입니다. 지난달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2018년 1월 20일 아침 8시 34분 한 남자의 전화가 119로 오게 됩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전화한 사람은 그러면 아버지였겠네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딸아이를 봤는데 딸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숨을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곧장 119가 오게 되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이가 사망을 했고 이제 꼴랑 6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경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가 되게 궁금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아이의 몸의 흔적, 왜냐면 혹시 모를 아동학대에 대한 흔적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이렇게 해봤는데 몸에 별다른 흔적은 없는데요. 목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목에 이상한 라인이 있던 거죠. 경찰은 그걸 보고 이거 타살이다. 법의학자에게 물어본 결과 이건 타살 흔적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로 어떤 누군가가 목을 눌러서 경부 압박을 해서 질식사시킨 거다. 타살이다 라는 소견을 받고 그 소견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바로 그 구속영장의 대상은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 친모 최모 씨입니다. 현재 나이 38살입니다.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 터진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다른 몸의 흔적에서는 아동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목을 조른 흔적만 있던 거죠. 경찰은 당연히 친모가 아이를 목을 졸라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원한 혹은 뭔가 좀 아이가 좀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거나 생계의 문제인가? 어떤 문제지라고 해서 처음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 초창기 진술 자체가 되게 이상했습니다. 초기 진술은 뭐라고 여기서 최모 씨가 진술하냐면 꿈에서 본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본 대로 애 목을 졸랐다고 얘기합니다. 경찰도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무슨 꿈에서 본 대로 애 목을 졸랐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더 조사를 해서 그럼 다 좋다 이거 언제 죽였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9시에 죽였다고 진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을 잡아서 남편한테 물어보거든요. 딸아이가 언제까지 살아있는 걸 봤어요? 저 다음날 새벽까지 아이가 멀쩡했어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분명히 저기 엄마는 그 전날 밤 9시에 애를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새벽에 아이가 멀쩡한 걸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느낌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둘의 말이 안 맞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은 그때부터 주변인의 진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변인 진술을 저도 찾는다라는 것까지 저도 제보를 받고 그 주변인 진술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기사 일부분과 제가 직접 가서 주변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없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집 근처에 있는 이웃들의 진술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부예요. 부부는 정말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어느 정도로 많이 피우냐면 주변 이웃들이 항의가 들어갈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실제 집 앞에 보면은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거든요. 혹시 밑에 보이십니까? 정말 담배를 둘이 많이 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자, 이런 진술도 있었고요. 그 다음 진술입니다. 잠을 되게 안 자요. 새벽까지 매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비정상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좀 자신들끼리만 생활하고 주변 이웃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 약간 폐소적인 그렇게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도 크게 틀어서 집안에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도 하나 나왔고, 또 어떤 이웃의 진술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내였던 엄마였던 최모 씨가 평소에 환청하고 환영해 보인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헛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모 씨입니다. 아내 최모 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눈에 띄었던 여러 가지의 증거들을 좀 찾았습니다.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한 이웃 주민의 진술인데, 딸아이가 아침에 8시 34분에 119에 신고를 받고 이제 갔잖아요. 사망한 상태로 갔는데 친부가 따라가지 않고 집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웃 주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숨을 안 쉬어요. 그게 되게 이상했다고 해요. 왜냐면 보통의 부모라면 당장 따라가서 뭐라도 하고 어떻게든 살려내라 뭐 울고불고가 난리가 날 텐데 그냥 그러고 있다라는 게 마치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이라는 느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만 이야기가 끝났던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남편이 술병을 치우라라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을 큰 소리로 혼내는 것도 주변 사람들 들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의 겉에 몸에는 뭐 아동학대의 흔적은 없지만 집안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크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이 아이만 있던 게 아닙니다. 6살 딸아이와 1살 더 어린 7살 오빠, 남자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두 아이는 조금 더 많은 보살핌을 받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집안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부합되지 않았던 그 정도의 느낌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진술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본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내 최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자주 때려서 키워야 된다. 말을 안 듣고 말을 이해를 못하면 때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독 좀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더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더 아끼고 딸아이는 그렇게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변인 진술입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없는 환경의 집안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내 최모 씨와 남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아이를 좀 차별 대우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아이한테 어느 정도 학대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훈육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남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학대일 수도 있는 행위도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장 구급대원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나중에 떠서 찾아본 건데 실제로 A양이 숨지고 나서 신고가 접수되고 20일 오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사망했습니다. 왜 그걸 사망했다고 확인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 도착했던 구급대원이 호흡 맥박을 다 확인해봤지만 이미 전부 다 정지 상태였습니다. 즉각 CPR하면서 CPR로 이동을 했지만 이미 소생 불가능한 상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별다른 특이점 사항은 많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건 사망한 상태로서 이제 불렀던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고준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알아봐야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어린이집입니다. 사건 당일 전부터 해서 서서히 어린이집에 잘 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월 20일 날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1월 20일이면 아이가 죽은 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아이 둘을 보냈는데 분명히 20일이면 한 아이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내가 돌볼게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그리고 평상시 그 원장님 진술에 따르면 아이들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딸아이보다 아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카톡을 했다고 해요. 늦은 밤이어도. 확실한 건 아들에 대해서 더 집착을 많이 했다는 건 우리가 알만한 내용도 맞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새로운 진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1월 21일 날짜로 기사가 뜬 건데, 경찰은 평상시에 아이들을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약 10차례에 걸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다수 이웃들이 신고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들은 얘기가 맞았던 겁니다. 대다수 딸아이에 대한 굉장한 학대와 그리고 뭐라고 많이 하거나 혼내거나 있던 겁니다. 차별 대우도 분명히 있었던 거였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는 확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있었구나. 없던 건 아니었구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입니다. 1월 19일 밤 10시에 집 부부가 밖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사건의 전말이 나타납니다. 이후 진술이 번복되고 사건 조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은 이것 때문에 벌어졌죠. 1월 19일 밤 11시 아내 최모 씨는 TV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TV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에서 퇴마의식을 하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딸의 몸에 있는 악마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고쳐주고 싶었다라는 느낌에 그 영화 TV에서 하는 장면처럼 똑같이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몇 분이 아닙니다. 50분 동안 목을 졸랐습니다. 50분입니다. 사건 당일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술은 취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말로 주장을 했습니다. 즉 술기운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종교적인 거에 약간 빠져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게 없습니다. 원래 믿는 종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이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었냐면 안방에서 숨진 그 딸,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고요. 퇴마의식을 하고 있는 말로는 퇴마의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에 아들도 자고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딸아이를 그렇게 죽인 거죠. 당연히 경찰은 남편도 의심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한 3시간 20분간의 경찰 조사도 있었는데 결론은 남편은 그 범행에 대해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혹시 정신병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봤는데 정신과 진료 기록은 과거에 있었지만 진단명이 내려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이제 정신과를 간다고 해서 병명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 다니다가 보면은 거기서 이제 오랜 판단 끝에 이제 병명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병명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오늘 2월 27일 날짜로 경찰은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2월 28일 검찰의 이제 조사 및 구형이 시작될 겁니다.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방송을 했고 제가 이걸 처음에 제보받고 나서 제가 이걸 왜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냐면 2018년 1월 19일 저는 케이블 TV를 전부 찾아왔습니다. 전부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밤 11시에 도대체 목을 조르는 퇴마의식을 하는 영화가 어디서 방영이 됐을까? OCN, 슈퍼액션, 채널 CGV, 그 외 기타 모든 영상, 그리고 하나 더 찾아봤지만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 혹시 미드를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 드라마 편성도 있었나? 그것까지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은 EBS라던가 이런 채널에서도 영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IPTV 셋탑박스에 있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파티에 있는 밤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밤 9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있는 모든 편성표를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목을 졸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TV가 없었습니다. 아예요. 자, 여러분, 편성표 영화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이게 왜 얘기가 다른 거지? 저만 궁금증을 가진 게 아닙니다. 경찰도 똑같이 찾았거든요.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하나 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게 더 정확했던 이유가 하나 있던 거죠. 저는 찾아보고 없다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실제 그때 당시 셋탑박스의 기록을 확인해 봤겠죠.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채널 목록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영화는 없다고 경찰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자신이 약간 퇴마의식하는 걸 보고 그냥 따라해서,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처럼 밤 10시에 담배를 피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라면 누가 봐서 그냥 미쳐서 저랬네, 저게 정말 미쳐서 사람이 좀 정상이 아니니까 저런 행동을 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저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게 만약 거짓이고 뇌피셜입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맞다고 봅니다. 아이를 원래부터 학대했고 아이를 차별대우했고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해서 만약 죽이고 아이에 대한 핑계를 다른 쪽으로 드는 것, 왜냐면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 고준희 양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다시 한번 터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게 아닐까라는 판단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검찰에게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퇴마의식이라는 이상한 핑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기사에 단 한 줄로서만 간단하게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악마의 얼굴을 말입니다. 김원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